내과 전문의 김태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즐겨 드시는 마늘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마늘은 말 그대로 슈퍼푸드입니다. 간암, 폐암, 대장암 같은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감기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이처럼 좋은 마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김영순 할머니는 마늘 장아찌를 매일 아침 한 접시씩 드시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 챙긴다고 마늘을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김 할머니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보니 문제는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마늘 장아찌를 만들 때 들어가는 많은 양의 설탕이 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마늘 자체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우리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을 늘리며 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지방간이 생기고 더 나아가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다시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가장 위험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마늘을 먹는 것이 치매를 예방해 줄 수 있지만 설탕과 함께라면 오히려 치매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늘 장아찌는 안 먹는 게 낫겠네요. 그 말에 제가 드린 답은 이렇습니다. 설탕 없이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장아찌는 가급적 줄이시고 다른 좋은 궁합으로 마늘을 활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꿀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알리신이 꿀의 풍부한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로회복제의 핵심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꿀마늘을 먹는 것만으로도 몸속 피로회복제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75세 이만호 할아버지는 환절기만 되면 항상 감기에 걸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또 병원 신세네요.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꿀마늘이었습니다.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마늘을 깨끗하게 씻어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줍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위에 부담도 적어지죠. 그 다음 식혀서 물기를 제거한 후 건조한 상태로 밀폐 용기에 넣고 꿀을 부어줍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꿀마늘 완성입니다. 처음엔 생소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기운이 덜 빠지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어요. 이처럼 꿀마늘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조합이 아닙니다.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소화 기능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까지 전신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죠. 마늘은 혈압을 낮춰주고 꿀은 심장에 좋은 미네랄을 공급해줍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지칠 때 약국보다 부엌을 먼저 보세요. 꿀 마늘이면 충분합니다. 마늘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늘빵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소하고 향긋한 마늘이 발라진 마늘빵은 건강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빵 속에 들어있는 밀가루와 당분 때문입니다. 밀가루는 대부분 탄수화물 비율이 90% 이상이며 당지수도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높은 당지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체내의 지방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70세 이복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마늘빵 한 조각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마늘이 몸에 좋다 해서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래요. 이복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마늘빵은 건강식이 아닌 오히려 혈당과 체중에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내 세균에 의해 변형되면 익소르핀이라는 중독성 강한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밀가루 중독이 발생하고 자꾸만 빵이 당기게 되는 거죠. 결국 마늘의 항산화 작용이나 혈관 개선 효과는 이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완전히 상쇄되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독성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마늘이 들어있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독이었네요.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마늘은 되도록 설탕과 밀가루 없이 자연식에 가까운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먹는 음식이 마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늘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익히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특히 마늘을 삶아 먹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늘에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익히면 익힐수록 그 양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끓는 물에 60분간 삶은 마늘에서 이 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생마늘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30분, 그리고 15분 삶은 마늘 순서로 함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자레인지 조리나 2분 이내의 짧은 데침에서는 오히려 항암 성분이 줄어들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충분히 오래 익힌 마늘이 우리 몸에는 더 큰 이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76세 정병호 할아버지는 마늘을 항상 생으로 드셨습니다. 익히면 성분이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생으로 먹었죠. 하지만 혈압이 높고 위장이 약했던 정 할아버지께는 생마늘이 오히려 부담이었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은 국이나 찌개 혹은 찐 마늘처럼 충분히 가열해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에 같이 넣고 끓이기만 했는데 속도 편하고 확실히 덜 자극적이더군요. 정 할아버지는 그 이후부터 국마다 마늘 한 쪽씩 꼭 넣고 끓여 드시기 시작했고 몇 달 후 검사 결과에서 염증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이처럼 마늘의 항암 성분은 단순히 섭취하는 것보다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평소 찌개나 국을 만들 때 처음부터 마늘을 함께 넣고 끓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항암 효과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드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한 마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금만 상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가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간세포를 빠르게 파괴하고 간암은 물론 다양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죠. 73세 이춘자 할머니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 두었던 마늘을 곰팡이만 도려내고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아까워서 그냥 썼어요. 살짝 썩은 부분만 잘라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 할머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플라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질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게다가 끓이거나 익힌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즉,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핀 마늘은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아깝더라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감히 폐기해야 하는 이유죠. 제가 이춘자 할머니께 알려드린 마늘 보관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늘을 깨끗이 씻은 뒤 햇볕에 잘 말리거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용기 안에 키친타월을 깔고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무르지도 않고 더 오래 가네요. 이제는 곰팡이 핀 마늘은 절대 안 씁니다. 마늘은 자주 쓰는 식재료이지만 작은 방심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마늘 자체가 건강식품에서 독이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환, 바로 치매입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늘즙은 마늘의 건강 성분을 가장 집약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마늘즙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고농도로 농축돼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며 노화와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74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걱정이셨습니다. 요즘은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치매 아닐까요? 제가 권해드린 건 마늘즙을 하루 한 번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강한 냄새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열흘 정도 지나면서 명확하게 느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더군요. 말할 때 머뭇거리는 일도 줄었어요. 마늘즙은 심혈관 기능 개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 효소를 활성화해 위장 건강에도 유익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다 복용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마늘즙은 농축된 만큼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 적정량, 즉 소량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는 뇌를 자주 사용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테스트를 자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스트루프 테스트입니다. 색깔과 글자가 다르게 적힌 단어들을 보고 글씨 내용이 아닌 글씨의 색깔을 말하는 훈련인데요. 이 테스트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주의력과 판단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재미삼아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하니까 뭔가 두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68세 김복자 할머니는 이 테스트를 하루 일과처럼 즐기고 계십니다. 마늘은 먹는 방식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 장아찌나 마늘빵처럼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꿀, 익힌 마늘, 마늘즙처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화와 치매를 늦추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마늘즙, 그리고 하루 30초의 스트루프 테스트. 작은 습관이 건강한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